네, 안녕하세요. 라이온킹스의 미키입니다. 오늘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고향인 일본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깜빡생겐 이런 노래인데요. 그 깜빡이라는 말은 옛날에 일본의 초낭을 그 보좌하는 지위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겐 이거는 선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깜빡이를 선언한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그 가정 안에서는 그만큼 위세를 떨 것이다 이거를 노래한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패미들은 엄청 싫어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오레요리 사키니 네테와 이케나이, 나보다 먼저 자면 안 된다. 그리고 오레요리 사키니 오키테모 이케나이, 나보다 나중에 일어나도 안 된다. 메시와 우마쿠 츠쿠레, 이츠모 키레이데 이로, 밥은 맛있게 만들고 항상 예쁜 모습으로 있어라. 어때요? 패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사실 이 노래가 나온 당시 1979년에죠. 그때도 여성단체에서 여성차별이다. 이 내용이 여성차별이다.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은 노래입니다. 좀만 더 나가볼까요? 子供が育って年を取ったら俺より先に死んではいけない. 아이를 다 키워서 우리 나이가 들어 늙으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例えばわずか1日でもいい. 俺より早く行ってはならない. 하루라도 괜찮아.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된다. 何もいらない. 俺の手を取り涙の雫2つ以上こぼせ.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단지 내 손을 잡아서 눈물 2방울 이상 흘려라. お前のおかげでいい人生だったと俺が言うから. 必ず言うから. 너 덕분에 좋은 인생이었다고 반드시 내가 말할 테니까. 반드시 말할 것이다. 여기부터 약간 반전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忘れてくれるな. 俺の愛する女は生涯お前一人. 잊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평생 너 하나. 평생 너 하나뿐이야. 패미들은 이 노래를 아주 싫어하겠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구만 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아버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노래를 들어보면 가부장제 아버지 모습 뒤에 사랑 표현 잘 못하고 여러 면에서 가족들과 관계가 서툰데 그걸 허세로 포장하려는 아버지의 서글픈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평생 함께 해준 아내에 대한 진심만은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으면서도 이 가수의 대표작이라고 불릴 만큼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패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아버지라는 존재 그 자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제도 안에 있는 한 여성들에게는 억압과 착취만 있을 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없다. 페미니스트들의 논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아요. 가부장제가 아닌 감호장제가 되면 여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올까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 가장이라는 입장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가장이라는 자리가 단지 위세를 떨고 싶고 모두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분명히 치르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평생 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과 가족이 위험에 처할 때면 자기가 먼저 종알바지가 되겠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희생 정신입니다. 제 아버지도 머리맡에 항상 후레쉬랑 이 막대기를 두고 주무셨었습니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가족을 지키려고 늘 본인이 먼저 나가서 싸울 대비를 하셨던 거지요. 제 아버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버지가, 대부분의 남편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가모장제를 진정 원한다면 여성이 여태까지 아버지와 남편이 해온 그 역할을 대신해야겠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은 그녀들의 몫이 되고, 혹시 집에 나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홀로 싸워야겠죠. 저한테 결혼은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역할을 남편이 아낌없이 해줍니다. 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집안에서 역할을 서로가 담당하며 의견 조율해 가면서 가족을 꾸려나갑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가끔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싶을 때도 있고, 어이없는 실수로 우리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여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가부장제가 절대로 억압이나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라고 여자가 숨죽이며 아무 말 못하게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할 말 하면서 살면 됩니다. 다만 부부가 또한 가정이 큰 결정을 할 때 마지막 결정권을 아버지 또한 남편에게 준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목돈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축을 하는 게 안전적이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그 투자를 하겠대요. 근데 저는 혹시나 그 돈이 없어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바로바로 알았다고는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몇 번 서로 그 장단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남편이 투자를 하겠대요. 그러면 그냥 그걸 존중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가장이 남편에게 있는 거니까요. 가부장제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그 깜빡생겐처럼 우리가 아는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실은 억압이 아니라 어색함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의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그 관계가 좀 더 발전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